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록은 바로 CACI 인터내셔널입니다. 뉴욕증권거래소 티커로는 CACI 이렇게 표기되죠. 최근 2025년 10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578.73달러, 약간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주가 등락만 보고 이 기업의 가치를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CACI라는 기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특히 그 미국 국가 안보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기술 기업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기업의 좀 복합적인 면모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CACI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국 정부와의 관계입니다. 특히 국방이나 정보 커뮤니티와의 그 끈끈한 관계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ACI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뭐고,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또 외부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정치나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강점과 약점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수어티나 패스트를 분석 관점도 살짝 녹여서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CACI의 본질적인 가치와 잠재력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CACI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역시 매출 구조인데요. 매출의 약 95%가 미국 연방정부 계약에서 나온다고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국방부, 정보기관, 그리고 다른 연방 민간 부문까지 이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이야, 95%면 정말 거의 정부 조직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CACI가 가진 양면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시다시피 국가안보 관련 예산 같은 건 경기를 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어주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예산이 줄거나 정치적인 결정이 바뀌면 실적에 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를 항상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명확한 장단점이네요. 그럼 CACI가 정부에 제공하는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단순히 IT 서비스만 파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전문 지식, expertise와 기술,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하던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IT 아웃소싱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 지식이라는 건 해당 분야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 분야의 특정 임무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운영 방식 같은 거요. CACI는 단순히 프로그램 만들고 서버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고객의 복잡한 목표, 그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 컨설팅, 프로세스 개선, 이런 임무 지원 솔루션 자체를 제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 이전의 그 분야의 도메인 지식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C4ISI라고 하는 그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 통합이나 요즘 중요해진 사이버 작전, 우주 작전 지원, 아니면 아주 고도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고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해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전문 지식 역량입니다. 그럼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기술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전문 지식을 실제 구현하고 또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이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 AI나 머신러닝 적용, 클라우드로 시스템 옮기는 거, 또 첨단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같은 거요. 이런 기술들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특정 임무나 환경에 딱 맞게 최적화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CACI의 강점인 거죠. 아하, 맞춤형 기술 솔루션이군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CACI가 기술 중립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회사 기술, 예를 들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나 아마존 거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고객의 임무 성공에 가장 좋은 기술, 최고의 기술, 베스트 오브 브리드들을 조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파는 데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 흥미롭네요. 전문 지식으로 고객의 무엇을 해결할지 딱 정의하고 기술로는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지를 찾아준다. 이런 접근 방식. 근데 이 시장에 레이더스나 부젤렌 해밀턴 같은 쟁쟁한 경쟁사들도 있잖아요. CACI만의 차별화된 경쟁 우위는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와의 깊은 관계, 그 해자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물론 그 해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정말 공들여 쌓아온 미국 정부 기관들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건 맞습니다. 이건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CACI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인수합병, 즉 M&A를 잘 활용해 왔어요. 끊임없이 기술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거죠. M&A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AI나 사이버 보안, 우주 기술처럼 앞으로 국방이나 안보 환경에서 핵심이 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인수해서 CACI의 역량 안으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CACI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최신 기술을 확보하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회사 크게만 불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차원의 M&A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정부 계약이라는 기반 위에다가 M&A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기술과 성장 동력을 수혈하는 전략이군요. 아, 그러고 보니 자료에서 수주 매출 비율 북투빌 레이쇼라는 게 계속 1.0배를 넘는다고 언급됐던데요. 이것도 그런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지표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북투빌 비율이 1.0을 꾸준히 넘는다는 건요. 지금 현재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더 많은 규모의 신규 계약을 계속 따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안정적일까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CACI의 솔루션이 시장에서 계속 잘 먹히고 있고 네, 그 수치가 높다는 건 확실히 좋은 신호네요. 자, 그럼 CACI의 핵심 사업과 경쟁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뭐 스워트 분석이나 패스텔 분석처럼 딱딱하게 요인들을 나열하기보다는 이 자료들을 통해 볼 때 CACI에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뭔지, 그리고 그게 내부 역량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더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역시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와의 관계가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CACI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외부 변수는 바로 정치적 환경입니다. 특히 미국 국방 예산이나 정부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회사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매출의 95%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그렇죠. 95%면 뭐. 예를 들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 관련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건 CACI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국방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 이게 CACI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기회 요인이군요. 하지만 이게 바로 CACI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라는 압력이 거세지거나 정부의 지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언제든 CACI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높은 정부 의존도라는 약점과 정치적 변동성이라는 위협이 결합된 것이 CACI가 항상 안고 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동전의 양면이네요. 안정성의 원천이 바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인 환경 말고 CACI에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다른 외부 요인들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기술 변화라든지 사회적인 요구 같은 것들이요. 물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회 요인들이죠. 바로 기술적, 테크놀로지컬 변화와 사회적, 소셜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사이버 위협의 증가와 고도화입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기반 시설이나 기업,
심지어 개인까지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일상이 된 느낌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건 CACI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또 다른 요인은요? 두 번째는 정부의 디지털 전환 요구가 아주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정부 시스템들을 현대화하고 쌓여있는 데이터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또 AI나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이건 역시 CACI가 가진 전문 지식과 기술력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죠. AI, 머신러닝, 더 나아가 양자 컴퓨팅이나 딥페이크 방어 같은 첨단 신기술을 정부의 여러 임무에 접목하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보니 CACI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리스크라는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보안 강화나 정부 디지털 전환이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형국이군요. 그럼 내부적으로 봤을 때 CACI가 이런 기회를 잘 잡고 또 리스크는 잘 관리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성공적인 M&A 경험이라든지 탄탄한 기술력 같은 강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CACI의 분명한 강점들이죠. 정부와의 그 깊은 파트너십, 그리고 꾸준히 보여준 견고한 재무 성과, 또 성공적인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특히 M&A는 단순히 기술 확보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정부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전략적인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약점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간과할 수 없죠. 앞서 계속 지적했던 그 압도적인 정부 의존도 외에도 자료를 보면 일부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익 마진이 조금 낮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건 수익성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결국 이런 첨단 기술 분야, AI나 사이버 보안 같은 분야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건 CACI에게도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인재 전쟁이죠, 말 그대로.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CACI는 거대한 정부 시장이라는 아주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 변동성에는 취약한 구조적인 약점도 안고 있다. 그런데 또 사이버 위협 증가나 디지털 전환 같은 시대적 흐름이 강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CACI는 M&A나 기술 개발을 통해 이 기회를 잡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상황에 놓인 CACI를 시장, 특히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주가는 잠시 주춤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꽤 긍정적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확실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강합니다. 자료를 보면 16개 증권사가 의견을 냈는데 평균 투자 의견이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수준이에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인 $578 부근보다는 꽤 높은 603.95달러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 시장 수익률 상회의 목표 주가도 높군요. 네, 특히 JP모건이 $645, 골드만삭스는 $624, 그리고 UBS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목표 주가를 최근에 상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UBS는 특히나 파격적인데요. UBS는 얼마를 제시했죠? UBS는 무려 $759를 제시했습니다. 759달러요? 와, 현재 주가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단순히 최근 실적이 좋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대감 같은데요. 그렇죠. 단순 실적만 본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최근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고 또 2026 회계연도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된 것이 기본적인 배경이 되긴 했겠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UBS처럼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은 단순히 현재 실적을 넘어 CACI가 가진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아주 강한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전략적인 M&A를 통해서 시너지를 크게 낼 것이다. 혹은 AI, 사이버, 우주 같은 고성장 분야에서 앞으로 CACI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해야겠죠. 즉,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CACI의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가 그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는 거네요. 그럼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떤가요? 이렇게 기대가 높은데 주가가 이미 너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밸류에이션은 항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료에 따르면 CACI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기업 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EV/EBITDA 같은 주요 지표들이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막 비싸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앞서 저희가 쭉 이야기 나눴던 CACI의 성장 전망,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 높은 수주 잔고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한 거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매력적인 진입 구간일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참고만 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각자 CACI의 현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월가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까지 확인하니 CACI라는 기업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CACI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경쟁 환경, 외부 요인과 내부 역량, 그리고 시장의 평가까지.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CACI 인터내셔널에 대한 저희의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고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CNCI는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정부라는 아주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고객 기반이 제공하는 그 안정성 위에 사이버 보안이나 AI, 정보의 디지털 전환 같은 미래 기술 트렌드를 이끌면서 성장 잠재력까지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국방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라든지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자체의 현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이런 큰 흐름들이 CACI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매출의 95%를 한 곳, 즉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정치적인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죠. 맞습니다. 그 리스크는 본질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CACI도 그 점을 인지하고 M&A를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민간 부문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CACI의 전략과 실행 능력이 실제로 월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이 기업의 근본적인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이 변했다기보다는 금리나 유가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나 시장 전체의 변동성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CACI가 가진 구조적인 성장 이야기, 그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부 계약이라는 기반 위에 AI, 사이버 보안 같은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CACI는 국방 및 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안정성과 성장성의 조화가 매력적인 기업이죠. 네,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CACI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ACI는 지금 정보기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안정성의 축과 AI나 사이버 보안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라는 성장의 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CACI가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M&A 전략이 장기적으로 CACI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의 면모가 강해질까요?
아니면 본질적으로는 거대한 정부 계약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더 짙어질까요? 이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CACI가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게 될 새로운 기회는 무엇이고 또 어떤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CACI의 다음 행보에서 어떤 변화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CACI에 대한 여러분만의 깊이 있는 통찰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